안녕하십니까? 네, 잉글리시 논어입니다. 3편 8일에 7장 바로 전 시간에 봤었는데요. 한 번만 더 빠르게 보겠습니다. The Master said, 공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There is no fight. Fight, 싸움이고요. 싸움이 there is 있다, 없다. 노니까 없다. 싸움이 없다. between 뭐뭐 사이에 gentlemen 군자들 MA 아니고 ME 그러니까 복수가 된다 그랬죠? gentlemen 군자들 사이에서는 싸움이란 없다. 그러나 if 만약에 they must compete 아주 중요한 단어가 그랬죠? compete 중요한 단어가 그랬는데요. 뜻이 경쟁하다, 다투다, 겨루다. 만약에 군자들이 경쟁을 다퉈야만 한다면 they do it in archery. 군자들은 그 경쟁을 it은 이제 compete고요. 경쟁을 in archery, archery에서 한다. 자, archery 뜻이 뭐였죠? 아치 모양. 요거를 아치라고 그랬죠. 아치 모양이 꼭 활 모양처럼 생겨서 예전에는 아치가 활의 뜻으로도 쓰였다. 그래서 아치, 지금은 이제 아치라는 모양 뜻만 남았고요. 아치에 이알이 붙어서 사람, 즉 활 쏘는 사람 궁수, 아처를 궁수라고 그런다. 그리고 이제 y가 붙어서 명사. 그래서 아처리 그러면 활쏘기, 궁술, 궁도. 예, 활쏘기 안에서만 경쟁을 한다. 그 다음에요. in archery. 활쏘기에서 they bow. 이때 BOW는 bow. 절하다, 인사하다. 그러니까 보우라고 발음을 하면 활이 되니까 bow라고 발음을 해야 된다 그랬죠? they bow each other. 서로 절을 하고, 예, 본문에는 뭐 사양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제가 그거는 생략했고요. 예, 서로 bow 절을 하고 and 그리고 go up 올라간다 to the position 제자리. 예, 여기서 뭐 당에 올라라고 그랬는데 예, 여기서는 그냥 포지션을 썼습니다. 자기 자리에 go up 올라가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활을 쏜 거죠. 그리고서 come down 내려옵니다. 내려와서는 to drink 마십니다. 드링크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술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그러죠. to drink 술을 마십니다. as 뭐뭐로써. 그 다음에 punish 벌 주다. ment가 붙으면 명사. 그러니까 punishment 하면 처벌, 벌이라고 그러죠. 벌로서 술을 마신다, 즉 벌주를 마신다. 예, 활쏘기의 어떤 순서네요. 서로 이 인사를 하고 올라가고 그리고 자리에 가서 활을 쏜 다음엔 그 결과에 따라서 내려와서는 진 사람이 벌주를 마시겠죠. 진 사람은 벌주를 마신다. This is the competition. 요 compete가 동사고 competition이 명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다툼이다. of the gentlemen. 군자들 간의 다툼은 바로 활쏘기다라고 문장을 쭉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 시간에 우리가 쭉 봤던 거고요. 바로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예, 참고를 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논어 본문만 계속 보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단어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활쏘기가 나와서 제가 좀 뽑아봤는데요. 무기에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자, 무기에 관련된 단어들. 자, 잠깐 한번 보이겠습니다. 일단 글자 그대로 무기는 웨펀입니다. 글자 그대로 무기는 웨펀, 무기. 영어가 웨펀. 이렇게 나오는데요. 웨펀하고 비슷한 말이 arms가 있습니다. arm 하면 팔 아니겠습니까? 팔이 암인데 s가 붙으면 요 arms는 무기란 뜻입니다. 무기. arms 무기. 웨펀 무기. 그 다음에 이제 칼은 SWORD. 요거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W가 있으니까 스워드 이렇게 발음하시면 안 됩니다. 스워드.
W는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sword라고 발음을 하셔야지 예, 칼이 됩니다. 칼은 sword가 아니라 sword. 발음을 무척 많이 틀립니다. sword. 칼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나이프라는 단어도 칼 아닌가? 예, 나이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빵이나 고기 썰어 먹을 때 쓰는 칼을 나이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나이프도 칼인데 차이점이 있다면 당연히 sword는 정말로 긴 칼을 의미하는 거고요. 나이프는 짧은 그런 요리 같은 거 했을 때 좀 짧은 칼. 그런데 나이프는 어떤 뭐 싸울 때 쓰는 것보다는 어떤 요리나 이런 데서 우리가 많이 쓰다 보니까 요 조금 단검. 싸울 때 쓰지만 조금 짧은 단검. 그 단검은 또 대거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예, 단검, 대거. 칼은 소드 또는 단검은 대거, 나이프 이런 것들도 다 칼을 의미한다라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방패. 칼이 나왔으니 방패도 나오죠. 방패, 쉴드, 방패, 쉴드. 예, 쉴드가 방패. 그런데 요 쉴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방패라는 뜻보다도 보호하다라는 요 쉴드가 동사로 보호하다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쉴드가 보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또 많이 나옵니다. 자, 칼 나왔고요. 방패 나왔고요. 다음에 창, 스피어, 창. 그런데 요 또 창도, 스피어, 창도 동사가 되면 찌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 방패, 쉴드 그러면서 보호하다라는 뜻. 그래서 잘 나오고요. 창 그러면 스피어 그러면서 또 찌르다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고요. 다음에 갑옷이 있습니다. 갑옷, 아머. 갑옷은 아머. 혹시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ARMOUR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요거 똑같은 아머 똑같은데 요건 영국식, 요건 미국식. MOUR도 똑같이 갑옷이다 하는 거. 갑옷, 아머. 갑옷은 아머. 자, 그 다음에 이제 활 나왔습니다. 활. 당연히 레인보우 할 때 그 보우라고 발음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바로 전에 배웠습니다. 바우라고 발음을 하면은 이때는 발음이 바우라고 발음하면 절하다 인사하다. 보우는 활, 바우는 절하다 인사하다. 이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다음에 화살. 이쪽은 좀 지우겠습니다. 화살 나왔습니다. 활과 화살이니까 bow and arrow, 화살, 화살이고요. 하나 더. 우리가 칼은 지금 제가 지웠습니다만 sword라고 그랬고요. 좀 짧은 칼은 dagger라는 단어가 따로 있다 그랬죠? 짧은 단검은. 자, 화살도 arrow, 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긴 화살은 arrow인데요. 아주 촉이 짧은 화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dart. 요렇게 딱 요만해 가지고요. 이렇게 던져 가지고 관역에 맞추는 스포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화살은 dart라고 그런다. 짧은 화살은 dart, 일반적으로 긴 화살은 arrow가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총, 건. 뭐 더 건이야 뭐 다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총 그러면 건 그러면 우리가 흔히 권총을 먼저 떠오르는데요. 예, 건은 권총뿐만 아니고 모든 총을 다 포함하는 아우르는 그런 단어가 건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건은 대포란 뜻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예, 건은 권총만 떠오르시면 안 되고 건은 총이란 총은 다 건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굳이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권총 이렇게 얘기하면 권총은 피스톨이라고 요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권총, 짧은 권총은 피스톨이라는 단어를 정해놓고 씁니다. 권총 그러면 건이 떠오르시면 안 되고 권총 그러면 피스톨이다. 건은 모든 총 또는 대포까지 포함하고 있고요. 이렇게 짧은 권총은 피스톨인데 조금 긴 우리가 이제 소총이라고 그러죠.
조금 긴 총은 라이플이라고 합니다. 라이플. 우리가 이제 조금 긴 총, 소총이라고 그러죠. 예, 소총은 라이플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총을 다 아우른다는 거. 다음요. 총알은 물릿. 그런데 이 총알이라는 물리트를 혼자 보는 경우는 드물고요. 대부분 우리가 영어 공부하다 보면 대부분 어디서 나오냐면 블릿 프루프 이렇게 섞여서 나옵니다. 프루프는 막아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블릿 프루프는 방탄의. 블릿 프루프 그러면 방탄의. 그래서 프루프는 막아주는 이라는 의미라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블릿 대신에 워터를 쓰면 워터프루프 그러면 당연히 방수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블릿 프루프 알아두시면 좋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탄창이 나왔습니다. 탄창, 매거진. 매거진? 일반적으로 잡지라고 잘 알려져 있는 단어입니다. 잡지. 매거진은 잡지란 뜻도 있고 그리고 탄창이란 뜻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우리가 무기와 관련된 단어들을 쭉 봤는데요. 뭐 쉴드는 방패란 뜻도 있지만 보호하다는 뜻도 있으니까 이거는 잘 나올 것 같아요. 보호하다니까. 이 자체로도 중요한 단어니까 동사로. 근데 나머지들은 그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굳이 이렇게 써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유는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영어 드라마를 보다 보면, 영어 뉴스를 보다 보면 의외로 참 많이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이 의외로 참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한 번쯤은 쭉 정리하고 알아둘 필요가 있다. 당연히 아시다시피 미국은 총기가 자유화된 나라다 보니까 총기에 관련된 뉴스, 총기 사고에 관련된 뉴스가 끊임없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꼭 봐둬야 될 단어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을 정리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도 점점 끝나갈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이제 백신 맞고 조만간 코로나가 끝나면 또 자유롭게 또 미국이나 이런 데 여행을 갈 수도 있는데요. 미국 여행을 갈 때 다른 건 몰라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한 단어가 이게 있습니다. freeze. 얼다, 얼리다 이런 뜻입니다. 얼다, 얼리다. freeze.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잘 알죠? 이 단어가 어디서 쓰이냐? freeze. 바로 경찰이 용의자에게 또는 범인에게 꼼짝마라고 얘기할 때 쓰는 단어죠. freeze. 그래서 그 어떤 단어보다도 꼭 알고 있어야 될 단어. freeze. 우리나라 경찰이 꼼짝마 그런다고 그렇게 겁내지 않죠? 그러나 미국 경찰이 꼼짝마 그랬을 때는 진짜로 꼼짝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조금만 허튼 짓을 하면 바로 총알이 날라오죠. 미국 경찰 무섭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꼭 알고 있어야 될 단어가 freeze입니다. freeze. 꼼짝마. 그런데 우리가 이게 참 어려운 게 부탁할 때 쓰는 말 please 하고 발음이 비슷해서 언뜻 잘 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발음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알 발음이라 잘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freeze 무엇보다도 하여튼 요 freeze라는 단어는 꼭 알아두시고 혹시라도 경찰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진짜로 꼼짝 말아야 된다는 거 아주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freeze라는 단어까지 한번 쭉 같이 봤고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인데요. 글씨가 조금 작아 보이네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조상에게 제사 지낼 때는 조상이 앞에 계신 듯이 하고, 신에게 제사 지낼 때는 신이 앞에 계신 듯이 해야 한다. 공자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님이 앞에 계신 듯이, 내 돌아가신 할아버지, 내 돌아가신 아버지가 바로 앞에 계신다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라 라는 뜻으로 보이네요. 자, 보겠습니다. You should sacrifice. 바로 전 시간에도 나왔었는데요. sacrifice. 명사로 희생 제물. 희생 제물. 그러니까 동사로 되면 희생하다. 제물을 바치다. 제물을 바치는 그런 형식의 어떤 일을 sacrifice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사 지내다를 sacrifice라고 한 단어로 표현을 해 봤습니다. You should sacrifice. 너는 제사를 지내야 된다. To the ancestors. ancestor, 조상. 조상에게 제를 바쳐야 된다. As if, 마치 뭐처럼. they, 조상님들이 were present. 그들이 present 한 것처럼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 부분. as if, 마치 뭐처럼. as if, 마치 뭐처럼. they, 조상, ancestor, 조상이 were present. present 먼저 보겠습니다. present.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 요거 발음을 앞에 액센트를 주고 present라고 발음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명사 현재.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할 때 배우셨죠? past, present, future. 과거, 현재, 미래 했을 때 현재가 present입니다. 또는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present. 예, 현재란 뜻과 선물. 다음은 present. 이번에는 형용사. 명사가 현재니까 형용사가 되면 현재의라는 뜻이 있고요. 현재 여기 와 있다. 그래서 출입니다. 출석한 또는 참석한. 참석한. 형용사가 되면 현재의 또는 출석한, 참석한. 이렇게 되고요. 제가 아까 발음 액센트를 이쪽에 주고 강조했었죠? 자, 이번에는요. present. 요거는 present. 요거는 present. 그러면 이제는 동사가 됩니다. 액센트가 뒤로 가면 present. 동사가 됩니다. 그러면 주다, 수여하다. 뭔가 남에게 주는 거예요. 또 당연히 출석하니까 동사로서는 참석하다, 출석하다 이런 뜻이 있죠. 다시요. present. 명사로 현재 선물. 다 잘 쓰여요. 명사로 현재 선물. 형용사로 present. 형용사로 현재의 출석한. present. 주다, 수여하다 또는 참석하다, 출석하다. 다 잘 쓰이는 아주 중요한 단어고요. 자, 여기서는 당연히 조상님들이 참석한 그 자리에 계신 듯이, 즉 그 자리에 계신 듯이, 참석한 듯이 조상님이 그 자리에 참석한 것처럼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쭉 프레젠트 단어를 봤고요. 자, 요거는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요거 지우고요. 자, 다시 왔습니다. as if, 마치 뭐처럼 조상님들이
그 자리에 출석한 것처럼, 계신 것처럼. 다음에 이제 워가 나왔네요. 워. 자, if 다음에요. if 다음에 과거형이 오면 우리가 이런 걸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혹시 그런가 하고 가정해 보는 거. 가장 대표적으로 if I were you. if I were you. 이렇게 되면요. if 다음에 과거형이 왔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만약에 내가 너라면 내가 너가 될 수 없죠? 그랬을 때 내가 너가 될 수 없는데 이걸 가정해 보는 거니까 과거형.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내가 너라면이라는 영어 표현이 if I were you. 이건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If I were you. 아, if 다음에 과거형이 오면 가정법이구나.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가정해 보는 거. 그러니까 as if they, 조상님들이 실제로는 거기에 안 계시죠.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살아서 거기 계신 것처럼 가정해 보는 거니까 가정법 워. as if they were present. 조상님이 거기 계신 것처럼 제사를 정성스럽게 지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 문장이요. You should sacrifice to the gods. 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된다. as if, 마치 뭐뭐처럼 they were present. 신이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마치 있는 것처럼.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the master said,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unless I take part in a sacrifice. 자, 여기까지요. 자, unless부터 봐야겠네요. unless 이걸 두 글자로 표현하면요. if 만약에 뭐뭐 한다면, 그리고 not 아니다. if와 not을 한 단어로 줄이면 unless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부정문이에요. 뒤에 not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뭐뭐하지 않으면 unless. 만약에 내가 뭐뭐하지 않으면, 뭘 뭐뭐하지 않으면 unless I take part in. 엄청 중요한 단어입니다. take part in. take 잡다, 차지하다. part 어느 부분, 어디 안에서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참석하다, 참가하다. take part in, 참가하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내가 참가하지 않는다면, not이니까 unless. 만약에 내가 참가하지 않는다면 take part in, 참가하다. 엄청 중요한 단어입니다. 만약에 내가 참가하지 않는다면 sacrifice. 이때의 sacrifice는 제사를 지내다 동사. 이때의 sacrifice는 제사라는 명사. 뒤에 왔죠? 내가 제사에 참가하지 않는다면 it is as if, 마치 뭐뭐와 같다. I did not. 과거형이죠? if 다음에 과거형. 그러면 가정법. as if I did not sacrifice. 내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과 같다. unless, 만약에 내가 제사에 참가하지 않으면 그것은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 문장이 나와 있네요. 자, 여기까지 나왔는데, 자, 원어민 발음을 듣고 오늘은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should sacrifice to the ancestors as if they were present. You should sacrifice to the gods as if they were present. The master said, unless I take part in a sacrifice, it is as if I did not sacrifice. You should sacrifice to the ancestors as if they were present. You should sacrifice to the gods as if they were present. The master said, unless I take part in a sacrifice, it is as if I did not sacrifice. You should sacrifice to the ancestors as if they were present. You should sacrifice to the gods as if they were present. The master said, unless I take part in a sacrifice, it is as if I did not sacrifice.